연결해드리고 유익한 정보 더해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한 오후 진행의 이시안입니다. 한 성도님은요, 얼마 전부터 굉장히 심한 설사로 여러 가지 약을 복용하셨지만 낫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양한 검사도 받아봤지만 별 이상이 없다라는 얘기만 들었고, 그런데 이후에 점점 소화가 안 되고 복통이 심해지고 설사가 더 심해지자 한의원을 찾게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외로 잘 낫지 않는 설사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 여름철에는 배가 아파서 고생하는 사람들도 부쩍 늘어난다고 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건강한 오후에서는요, 여름철 맞이해서 또 미리미리 많은 분들 건강 예방하시고자 이 설사와 한방 치료에 대한 주제로 건강한 오후 함께 중요한 조언 얻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그래서 오늘 건강한 오후 위해서는요, 백제한의원의 박대병 원장님 모시고 유익한 조언 듣고자 합니다. 원장님 먼저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주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네, 반갑습니다, 원장님. 네. 원장님,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소화 잘 안 되고 설사 같은 그런 증상에 많이들 시달린다고 해요. 얘기만 안 할 뿐이지 사실은. 네. 우리 원장님 한의원에도 혹시 그러한 분들 많이 내원을 하시나요? 예, 가끔 오십니다. 네. 그런 분들은 그렇다면은 일단 음식을 예를 들어서 식중독처럼 그냥 한순간 한번 잘못 드셔서 그런 건지요? 아니면 왜 그런 원인이 있을까요? 원인은 여러 가지 외적인 요인, 내적인 요인, 그다음에 세균이나 환경적인 요인,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6월 이제 바로 여름의 문턱에 들어섰죠. 그렇죠. 근데 6월을 어느 계절, 여름을 무슨 계절로 여기겠습니까? 그랬더니 설사하시는 분은 설사의 계절 그렇게 하더라고요. 얼마나 힘이 드셨으면은. 예. 예, 그렇게 해서 오셔서 그리고 자기는 여름이 오면은 항상 조심을 하는데도 네. 다른 사람보다 먼저 설사에 이렇게 노출이 돼서 너무 힘들고 이것만 아니면은 참 살만한데 자기는 그게 제일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번 이 설사의 원인들이 과연 어디에서부터 그렇게 오는지 조금씩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예, 알려주세요. 예, 설사는 급성과 만성이 있어요. 예, 잠깐 있다가 한 1주 이내에 끝내주는 급성이 있는데 그게 좀 심하게 오는 수도 있고 구토하고 설사하면서 복통까지 같이 따라오는 이제 그러한 것이 있을 수 있고, 만성은 대개 한 2주에서 4주 그 이상 되는 것들은 우리가 만성 염증성 설사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 계절의 이게 높은 온도, 높은 습도 이런 것에 의해서 세균이 많이 증식하게 되죠. 그렇죠. 예, 세균이 증식을 하는데 그거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스타피로코카스가 어떤 음식에 노출돼 있었다. 그러면은 엄청난 복통과 함께 설사가 오게 됩니다. 이제 이러한 식중독성 설사 이런 것들이 많이 오고요. 그다음에 살모넬라 균이 바로 장티푸스를 일으키기도 하고, 또 콜레라의 그 원인했던 국정 전염병이었던 콜레라도 이 설사를 동반한 전염병이죠. 네. 그리고 콜레라라고 하고 보니까 옛날에 그 학교에서 국립보건원에 계신 분이 그 균주들을 관리하시는데 어떻게 콜레라를 찾을 수 있느냐, 이 실험 테스트를 하는 과정에서 그 튜브를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튜브 하나가 없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이 얼굴이 파래졌어요. 네네. 이게 만약에 상수원에 투입된다면은 엄청난 사람이 죽게 되겠죠. 그렇죠. 다 전염이 돼서요. 예. 이 콜레라 정말 무섭죠. 겁났는데 네. 그래서 일단 사람을 교실 밖으로 나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수색을 해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교실 안에 있는 어디에서 나왔는데 모르겠어요. 그 친구가 그다음부터는
학교를 안 나와 있었어요. 어, 이제 이런 네. 것들 작은 하나의 부주의가 음. 바로 국민적인 어떤 그 큰 역병을 일으키거나 많은 사람을 이렇게 약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중독이 일으키는 많은 그 바이러스들도 있는데 또 그러한 세균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바이러스가 또 그런 일을 해요. 노로바이러스 이것이 좀 추워서 12월서부터 한 2, 3월까지 네네. 노로바이러스는 우선 감기와 같이 근육통이 옵니다. 두통이 오고 그러면서 심한 경우는 열로 인해서 이제 설사도 하고 구토도 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노로바이러스 말고 로타바이러스라는 게 또 있어요. 로타바이러스. 예, 요거는 계절이 조금 늦게 시작해서 조금 오래 갑니다. 아데노바이러스 네. 이것들도 역시 고열과 근육통과 구토와 설사를 동반하는 일종의 바이러스들입니다. 네. 그러한 바이러스들이 요즘에 이렇게 자꾸 예기치 않은 때에 이렇게 찾아들고 그러죠. 네. 그러면은 이번에 있는 코로나 19는 그런 게 없을까요? 위장장애 있습니다. 그때 맞아요. 의통도 있고 예, 설사도 예. 있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들이 대개 위장을 접근하기도 하지만은 대장 속에 머물고 피부와 감기는 대개 우리가 그 폐에 의해서 네. 폐가 이렇게 주관이 되는 제일 키포인트가 되는 건데 미안하지만 폐와 대장은 허즈번앤 와이프입니다. 예, 둘 다 금기에 속하기 때문에 폐도 그렇고 대장도 그렇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런 설사가 있기도 하지만 우리가 가끔 우리의 몸속에 있는 어떤 세균을 죽이기 위해서 항생제를 씁니다. 네. 그리고 우리 몸 안에 있는 어떤 미네랄들이 깨지고 그러다 보면 마그네슘도 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을 쓰다가 보면은 그리고 또 어떤 거는 치료를 하면서 지방에 대한 어떤 관리를 하게 하는 그러한 것도 씁니다. 그리고 췌장에 문제가 있으면 당장 지방성 설사가 쳐들어오죠. 그러면 항생제, 마그네슘, 어떤 때는 소염제, 진통소염제, 스테로이드 계통의 어떤 부분들은 그 약물로 인해서 설사가 있을 수 있다고 조그맣게 썼습니다. 근데 네네. 그걸 크게 쓰면은 약이 안 팔리겠죠. 그렇죠. 엄청 작게 써서 돋보기로 봐도 아슬아슬하게 보입니다. 예, 예. 네, 그러한 약물에 의한 설사들 이거 정말 대단하죠. 그렇죠. 예, 예. 예,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심지어는 설사를 낫게 하고 싶어서 항생제를 썼는데 미안하지만 그 항생제가 우리 몸 안에 있는 정상 세균 그래서 세균성 세균이 자라는 것을 막아주는 이로운 세균조차 죽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걸 조절해주는 대장에 있는 이로운 세균들이 없어지면서 설사를 가지고 장난치는 병원균들이 더 왕성해져 버립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생충으로 인해서 그런 게 오는 수가 있어요. 기생충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아메바 있죠? 예, 예. 그 아메바도 설사를 곧잘 일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것들 우리가 식사 생활과 이 원인들을 찾아서 식사에 정결해야 되겠구나. 네. 예, 이제 그러한 부분들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네, 네. 예, 그리고 또 이번에 보면 과민성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뭔지 모르는데 예, 예. 그거 뭐 이름을 붙이기를 과민성 과민성? 대장 증후군, 대장염 맞습니다. 이렇게 붙입니다. 예, 예. 사실상 대장 자체가 만약에 물을 흡수해서 물을 재사용할 수 있게 해주잖아요. 네, 네. 근데 그것을 너무 많이 흡수를 해버리면 뭐가 오죠? 탈수가 오지 않나요? 아니죠. 너무 많이 물을 흡수하면 네, 네. 탈수의 반대인 네, 그렇죠. 예, 물이 너무 많아지는데 그렇게 되면 설사가 옵니다. 물을 너무 많이 하면 그러면은 물을 너무 많이 빨아들이면은 설사의 반대인 변비가 오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너무 못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냥 보내게 되면은 그것이 설사가 설사입니다. 되는군요. 예, 바로 아. 설사의 원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원장님 혹시 네. 방금 말씀해 주신 이 과민성 대장 증상 예. 그것은 혹시라도 누군가가 굉장히 뭐 긴장을 하던지 예. 심리적인 요인과 좀 밀접한 관계가 있을까요? 예.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예. 이 대장이 왜 과민할까? 그렇죠. 예. 그럴 때 보면은 어느 부분들에 대해서 특이한 사람마다의 다른 체질이 있습니다. 예. 근데 대장이 약하신 분들이 계세요. 네네. 근데 그 대장이 약하신 분들은 별것도 아니니 이렇게 예민합니다. 맞아요. 또 과민한 것이 또 어떤 맛들이 있지요. 예. 우리는 맵게 짜게 이 과민한 맛에 과민한 것을 즐기고 싶은데 네. 그것이 지나치다 보면은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원인을 제공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별것도 아닌 일에 내가 신경을 쓰고 화내고 그러다 보니까 네. 신경이 과민해지면서 오는 게 있는데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폐와 대장은 부부지간이라고 그랬죠. 네, 그렇죠. 둘 다 금기에 속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러한 그 체질적인 것들 그런 것이 조금만 과민해도 다른 사람은 다 괜찮습니다. 근데 두드러기가 막 올라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두드러기뿐만 아니라 속이 미식겁고 아프면서 토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설사를 하고 식중독 비슷하게 이제 그렇게 해서 따라 들어오죠. 네. 이제 그렇게 예민하게 다른 사람은 괜찮았는데 나는 그렇습니다. 근데 한 번은 보니까 한 분이 얼굴에 두드러기가 많이 났어요. 네. 그래서 아니 뭐 잘못 드셨어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네. 음식을 혹시 과민성으로도 오는 대장 증후군하고 네. 피부는 누가 관리하죠? 폐가 관리합니다. 예. 그렇게 관리해서 이런 것들을 잘 하는데 의외로 거기에 예민하다 보니까 피부에까지 두드러기가 왔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 한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이렇게 하시는데 이거 대장 정격을 놔볼까 하고 대장 정격을 놨습니다. 대장 정격이. 예, 대장 정격을 놨거든요. 예. 대장 정격을 놓고 나니까 피부에 있는 두드러기, 얼굴에 있던 두드러기, 눈가에 큰 덩어리, 이런 코 밑에 이 덩어리들 울퉁불퉁하던 것이 20분 만에 가서 피를 뽑으러 갔더니 전혀 없어져 버렸어요. 20분 만에요? 예, 침을 와. 꽂고. 예, 와 대단합니다. 물론 이제 두드러기가 있으니까 예. 여러분의 CG 이것도 대장경이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첫 번째 뭐 가리킬 때 쓰는 CG. 그 CG의 안쪽으로 두 자리가 바로 목혈입니다. 예. 목혈과 같이 했을 때 강력하게 식중독에 의한 그러한 것들을 제거하고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서 그분 얼굴을 보여드렸어요. 그랬더니 네네. 제 사진기로 찍어 보실래요? 셀룰라폰을 주셔서 다시 찍어 보셨는데 야 이거 안 돼서 자기가 병원에 입원해 가지고 거기서 한 며칠 동안을 뭐 이런저런 약들을 스테로이드서부터 뭐 안티히스타민서부터 다 맞고 그거를 독소를 줄이기 위해서 뭐 수행료 뽑다고 했는데 안 되니까 오다가 화가 나가지고 계단을 빨리 내려오다가 발을 다쳐서 왔는데 그것 때문에 허리까지 아팠습니다. 허리가 4번 요추가 문제가 되면 대개 우리 선생님들은 대장 정격을 놓습니다. 네. 아까 피부도 그랬잖아요. 왜? 피부는 누가 관리한다고요? 폐가 관리하는. 네. 예. 그렇게 관리해 줘서 그러한 문제들이 의외로 다친 다리하고 허리하고 두드러기까지 같이 정리가 되니까 그분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6명이 먹었는데 둘만 그랬대요.
그 둘을 친구들이 뭐라 그랬냐면은 예. 심보가 고약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건 아니었거든요. 바로 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 아 그렇군요. 예, 이런 것들이 꽤 우리를 어. 불편하게. 이렇게. 아니 원장님 그런데 예. 같은 음식을 같은 자리에서 예, 다 같은- 같이 드셨는데도 예, 예. 몇 분은 괜찮고 예. 몇 분은 아플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런 거죠. 과민한 사람은 걸렸고 아 그렇군요. 과민하지 않는 보통 예. 사람들은 무사하게 지나가더라는 아 겁니다. 그럴 때는 조금 무던하신 분이 훨씬 더 훨씬 낫죠. 그러니까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그냥 무던하게 그냥 네. 봐주시지 그걸 갖다가 당신 마음을 잘 써. 그러니까 왜 같은 걸 먹고 당신은 그래. 아닙니다. 사람마다 자기 특성이 있고 예. 하나님이 지으실 그분들마다 하나님이 섬기실 그 하나님을 섬기실 그 탤런트들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어느 과민성 이제 그것도 같이 오는데요. 이번에는 부비성 설사라는 게 있는데 네. 알코올만 먹으면 설사를 하시는 게 있어요. 그거와 접촉이 되면 아 그다음 그렇군요. 예. 그다음에 어떤 사람은 담즙에 대해서 예민해 가지고 담즙 그 담낭 수술을 하고 나서 그 뒤부터는 설사를 달고 살게 되는 그런 담즙. 모습. 네. 예, 그다음에 이제 또 어떤 것들은 면역이 우리 몸을 건강하게 지켜줍니다. 다른 세균으로부터 그 세균을 우리 몸에 있는 백혈구들이 달려들어 그 세균을 잡아먹죠. 예. 없애가지고 깨끗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또 다시 자기들은 녹아서 면역 체제를 이루어주고 특히 면역과 관계가 많은 데가 소장입니다. 그렇죠. 소장도 관리가 안 되면 설사의 원인 제공을 곧잘 합니다. 예, 그런데 바로 이 크론성 설사 같은 거는 자가 면역에 의해서 이게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네네. 이것도 꽤 쉽지 않습니다. 예. 병원에서나 굉장히 선생님들이 많이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데 그러한 것들 자가 면역에 대한 그 관심들이 자꾸 높아졌어요. 네. 옛날에는 파킨슨 환자 찾으려면은 5동네에 하나 있으면은 그 동네 안 좋다. 집값 내려가도 된다 이랬는데 예. 오마이갓 요즘에는요. 한 동네에서 서너 명 보기 쉽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파킨슨이 맞고 그러신데 이런 것도 침과 한약들이 많이 도움을 줍니다. 어떤 분은 60대신데 파킨슨에 의해서 걷고 넘어지고 다치고 이러는 게 굉장히 고생을 하셨어요. 네네. 근데 어떤 분은 90대인데 혼자 걸어 다니시고 넘어지는 것도 와, 없고 네. 말소리도 그냥 아주 괜찮고 이걸 미리미리 한방적인 것과 같이 이렇게 치료를 이렇게 원하셨어요. 네. 그거를 하다 보니까 병이 진행이 거의 안 되더라 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물론 이제 그분이 드시는 약들이 있죠. 네네. 파킨슨의 뭐 카비도파, 레비도파를 합성해서 나오는 거라든지 프라미팩솔로 해서 다리의 움직임을 편안하게 한다든지 기타 등등 그게 많이 있는데 네. 때로는 침도 하나님이 그런 거를 창조하시면서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될 걸 하고 이렇게 해줍니다. 시상하부가 뇌 안에서 항상 회백질 뭐 흑질 그건 저쪽에 어디서 나온다고 예를 칩시다. 네. 그러면은 우리 몸에 뇌와 제일 관련되어 있는 자리가 바깥 복숭아 쪽, 남자는 좌측, 여자는 우측에 거기를 자극하면은 그러한 피추이테리 그랜드 내의 어떤 것들 문제들, 예를 들어서 갑상선 이렇게 기능 항진이 됐다, 그게 너무 저하가 됐다, 네. 이러한 것들도 바로 그 뇌의 시상하부에서 하거든요. 예. 예, 그리고 또 거기에서 보면 성호르몬 뭐 이런 호르몬들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이 침을 놓다 보니까 이게 워킹하더라는 겁니다. 예, 이제 그러한 것들 그게 이제 피부와 함께 치료를 했을 때 네네. 두드러기도 그렇지만 설사도 한 번은 우리 뭐 어느 목사님이라고는 말씀 못 드리는데 거기를 가셨어요. 어디냐면은 멕시코에 선교를 가셨는데 네. 선교 교육 받을 때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선교지에서 내놓는 음식은
묻지를 말고 다 드세요. 그렇게 어. 되는데 네. 그분이 그걸 드셨는데 그 뒤로부터 설사를 일주일이 지나도록 안 나선 거예요. 아, 그래서 그 음식을 드시고. 예, 그 음식을 드시고 그래서 이게 맞으실 때가 됐는데 이게 일주일 되면은 되게 보통 설사들은 잘 낫습니다. 근데 그렇죠. 안 예. 낫으셔서 예. 그래요? 목사님 그러면은 족삼리 아래 삼촌이 상고합니다. 거기에 뜸을 뜨고 그래 그 이튿날 안 나오면은 하고허 거기는 소장을 관리하는 데입니다. 상고허는 대장을 관리하고 네. 거기에 뜸을 뜨십시오. 그러면은 하루를 지나기 전에 낫는 분들이 70%입니다. 그랬더니 그거 믿어야 되나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믿음이 너무 좋으세요. 네. 믿음이 좋으셔서 가서 뜸을 떠오고 집에서도 뜸을 몇 번 떴는데 예. 오마이갓. 어떤 결과가? 예, 하루 지나자마자 설사라는 거는 뭐 언제 간다는 인사도 없이 떠나버린 겁니다. 할렐루야네요. 예, 그래서 그거 장로님 그거 도움 됐어요. 정말 그거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네. 그러길래 왜 저한테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아멘. 거기다 뜸 뜨면은 대장과 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과 설사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됩니다. 예. 그렇군요. 예, 한 분은 영등포에 계시는 아드님이 한국에서 굉장히 큰 약국을 하셨습니다. 네. 근데 본인은 설사병으로 10년 넘게 물론 좋은 약들이 많이 있는데 금방 다시 설사가 생기는 겁니다. 네. 그래서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분 체중이 엄청 줄었어요. 그러길래 제가 거기다 뜸 떴죠. 뜸을 뜨고 이렇게 했는데 거짓말같이 그분이 설사가 10년 동안 괴롭히던 설사가 나갔습니다. 정말요? 예, 와. 이제 그다음부터는 탈수 문제가 없어지고 예. 피부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와, 너무 감사하네요. 예, 그래요. 그래서 그분도 말씀하시고 참 대단하시네요. 그러길래 네. 제가 대단한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대단하게 지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을 만들고 심히 좋았더라. 그냥 좋았더라 해도 될 건데 네. 심히 그냥 보통 심이라고 그랬을까요? 심히 예,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맞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서 그게 그렇게 워킹을 하더라는 겁니다. 와,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런 그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사는데 맞습니다. 사실 예. 네. 그리고 이 설사 갖고 계신 분들이 주의할 사항들이 계세요. 네, 좀 알려주세요, 예, 원장님. 설사를 했는데 오 마이 갓 이게 좀 그 안에 피가 비쳐요. 그런 경우도. 예. 그럴 때는 두말 말고 일어나셔야 돼요. 일어나셔서 예. 어디를 향해 가시냐면은 한의원에. 아니요, 한의원이 아니고 이건 먼저 양방을 다녀오셔야 됩니다. 그런가요? 예, 병원에 가셔서 한번 네. 확인하시고 그리고 또 이것들이 대장의 어떤 폴립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대장 쪽의 것들은 붉은 핏빛인데 네. 우이장이나 소장도 세 부분으로 나누죠. 공장, 회장, 맹장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네. 공장이나 우유장이나 이런 쪽의 것들은 피가 우유산 굉장히 강한 산이에요. 네. 그것이 헤모글로빈의 붉은색을 검붉은색으로 해서 내보냅니다. 변에 그 색깔이 나오면은 여러분 어서 일어나셔야 되죠. 네. 어디로 가셔야 됩니까? 바로 병원으로. 예. 예. 이번에는 성공하셨네요. 아니 그만큼 그런 증상이 있다 하면은 네네. 좀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원인을 찾아서 원인을 빨리 막아야 되고요. 설사가 있는데 고열이 있으신 분이 있으세요? 열이 막 올라가시는 분. 네. 예, 그런 분들도 좀 챙기셔야 됩니다. 예. 열이 물론 이제 우리 몸의 그 면역을 뭐 관리해주고 좋은 얘기도 많이 하시지만은 네네. 열이 지나치면은 신경계통에는 치명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심하게 구토하면서 설사할 때 탈수의 지름길이지요. 그렇죠. 예, 이러할 때는 그 병원에 가서 수행요법을 하시거나 나는 병원에 갈 보험도 없고 난 뭐 돈도 없고 이러시면은 네. 제 얘기를 잘 들으시면 돼요. 감잎차 있지요. 감잎차요. 예. 예, 그다음에 감도 좋습니다. 네네. 그거를 물에 이렇게 끓이는 거죠.
그다음에 생강 넣고 소금물은 짜지 않게 냉기만 가시는 밋밋한 네. 구태여 얘기하면 0.8% 정도 되는 식염수, 예. 거기에 꿀, 그다음에 오렌지 주스, 오렌지 주스까지. 예. 요거 물을 해가지고 설사할 때 계속 전해질을 채우기 위해서 네. 그걸 드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감립차는 말씀드렸으니까 거기에 탄닌산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설사를 멈추게 하는 아주 좋은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 잘못 먹으면 변비 생기죠. 어떤 변비가 설사를 막아주면 그것도 우리가 고맙다고 생각해야 되겠죠. 그렇군요. 예. 그다음에 여러분 좋아하는 숯가루 있죠. 숯차. 예. 그거를 숯차도 마찬가지로 지사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음식을 못 먹게 되면 안 되니까 쌀죽 같은 것을 영양가는 생각해야 되니까 꼭 드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또 바나나가 설사를 하게 되면은 몸의 전해질이 흐트러져요. 바나나에 포타슘이 많은 거 아시죠? 아, 네네. 예, 이제 그러한 거 바나나라든지 이런 거를 잘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미안하지만 이 식욕까지 같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상당히 많이 못 먹으면은 사람은 별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식욕 감퇴가 되고 그랬을 때는 한의원에 가시면은 이 정도는 뭐 굉장히 이지한 겁니다. 잘 치료할 수 있고 그러니까 되고요. 그 다음에 대장 습열로 우리는 설사를 구분합니다. 근데 습열인데 우리 몸에 대장 자체가 허한하신 분이 계세요. 네. 많이 약하기도 하고 손발 만지면 너무 찹니다. 네네. 그리고 배꼽 아래에 손을 대면은 얼음장 같다고 표현들을 하세요. 모르겠어요. 저는 배가 차신 분들. 배가 차신 분들 많으세요. 그렇죠. 이제 그러하신 분들은 이 허한한 것을 그냥 말아야 되느냐. 따뜻한 차, 보이차, 네. 그 따뜻한 음료를 주로 드시고요. 예. 한약에 가면은 그 정도 데워주는 약들은요. 예. 엄청 많아요. 무지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네네. 여러분 주위에 내 배가 이렇게 차요. 그렇게 되면은 그분들이 생강을 썰어서 말려가지고 건강으로, 그것도 그냥 아니고 따끈따끈한 불에다가 이게 살짝 그냥 볶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오수요라든지 뭐 이게 좋은 거 굉장히 많으세요. 네. 어떤 사람은 이걸 쓰는데 어떤 사람은 저거를 써요. 근데 anyway 나서세요. 그렇게 해서 냉한 분들이 냉기를 이겨야 설사를 이기더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냉기를 이기는 것도 중요하고요. 예, 맞습니다. 본인의 그 체질을 또 바로 아는 것. 그렇죠.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 오늘 그래서 이 박대병 원장님께서 만성 설사 그리고 급성 설사 여러 가지 증상에 대해서 알려주시면서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서도 알려주셨습니다. 네네. 그리고 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그 근본적인 치료. 맞습니다. 네, 원인을 찾아내고 근본적인 치료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듣고 계시는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혹시 이 원장님께 이 백제 한의원에 찾아가서 진단받고 치료받고자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요. 어디로 찾아가면 될까요, 원장님? 우선 전화번호는 562-787 6730입니다. 562-787-6730. 그리고 주소는 18009 노록불바드. 그 약국 안에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많은 분들 혹시 설사로 고민하고 계시다면요, 이렇게 백제 한의원 찾아가셔서 원인 또 찾아내시고요, 더 이상 심해지지 않도록 또 빠른 진단과 치료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원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요.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오후 진행의 이시안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